네, 굿잡 4060. 오늘은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요리 부문 승련 기술인으로 선정된 왕철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연을 하시는 각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카메라 저쪽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각오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평생 이제 조리사 직업으로 살면서 예. 느낀 보람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또 열심히 도전하는 조리인들에게 네. 희망과 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좀 제공하고 싶어서 오늘 출연하게 전국에 됐습니다. 계신 네. 조리사분들이 오늘 왕철주 명희님 나오신다고 하면 정말 선배님 보려고 많이들 시청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필 또 요리를 평생 네. 직업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어릴 적 꿈은 이제 뭐 직업군인 아니면 이제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986년도에 이제 군 제대하고 대학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좀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네. 많이들 그랬던 시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겠다 고민하던 중에 사실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 모 학습지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죠.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아 정말요? 네, 근데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저하고는 도저히 이게 맞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나에게만 적성이 뭘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서울에는 모 학원 요리학원을 이제 4개월 이제 수강을 해서 이제 그러셨어요? 예, 그때 이제 1987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요리사 길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주위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주변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특히 제 부모님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요리사 하면 남자들이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저희 그 부모님들의 그때만 해도 약간 그런 개념 시대적인 그리고 그런 예.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좀 공무원이 되기를 바랬는데 예. 갑자기 뭐 지금 이제 기능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좀 반대 심했고 또 제가 또 이제 집에서 이제 맞이가 됐어요. 네. 맞이하다 보니까는 제가 빨리 이제 맞이로 성공을 좀 빨리 하고 싶은 욕망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집안을 좀 이끌어야겠다는 네, 그런. 근데 많이 반대했는데 결국은 제가 좀 고집을 피워서 지금 이제 요리 직종을 선택이 됐죠. 예.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 좀 더 쉬운 길을 교사나 군인이나 뭐 이런 이렇게 것들. 원하셨을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 있게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부모님이 딱 인정해 주셨을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제가 이제 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되게 다행히도 그때 이제 그 학원에서 저를 가르쳤던 강사님이 저를 이제 그 여의도 육산 빌딩으로 이제 이렇게 스카웃해서 이제 아유, 좀 알아보셨군요. 이제, 네. 그래서 갔죠. 몇 근데 개월 만에 그렇게 가신 거예요? 학원을 이제 4개월 수강하고 이제 그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저를 이제 그 직장 육삼을 데리고 가서 했는데 사실 육삼 근무하면서 조리 초년생은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요리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현장 가면은 이제 주로 이제 잔심부름, 그다음에 뭐 야채 세척, 그다음에 뭐 소스를 건다든가 또 선배들 일을 옆에 도와준다든가 이제 그 정도 일을 하는데 사실 요리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요리가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갖다가 우연히 이제 요리 입문하고 한 3년 만에 이제 네. 호텔로 이직을 해서 이제 하셨어요. 이제 거기서 요리를 만들 기회 있어서 한 부모님을 이제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드렸는데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 나지 않으셨어요? 감동이었죠.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때 이제 그 직업 선택을 잘했다고 그때 칭찬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접하셨던 음식은 뭔가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 안심 스테이크 안심이 됐겠네요. 역시 고기죠, 고기. 그래서 정말 앞으로 잘할 수 있겠다는 안심을 드리는 네, 안심 스테이크. 등심 말고 안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한 분야에서 명인이 되시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일으켜 세워주신 스승이 계시다고요? 예, 제가 이제 네.
이제 87년도 그 대한생명 63빌딩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1988년도에 이제 서울 올림픽이 이제 개최되죠. 네. 예. 그때 당시 이제 서울에 이제 특급 호텔 그 숙박 시설 부족해서 특급 호텔들이 그때 막 많이 생겨났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호텔이 많이 생겼는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이제 공채 모집을 저희 해서 코엑스 쪽에 있는 그 네네네 말씀하시는 해서 이제 거예요? 넣었는데 사실 저는 경력도 별로 없고 배움도 짧은데 공채 합격을 한 거예요. 오. 예, 그때 당시에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조리사들이 전부 다 거기다 이력서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 정도고 예. 또 이력서 양식이 이제 체인 호텔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야 영문 되는데 레주메를 뭐 막 넣어야 되는 저희들은 이제 거구나. 그 예. 영문 레시피도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해서 이제 한 에피소드로 그 호텔을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예. 이제 영문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네네네. 종로에 모 번역소를 갔더니 네. 그 번역소에 그냥 서울시내 호텔 조리사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다들 이력서- 번역을 예, 맡기려고. 번역하려고 해서 번역을 맡겼더니 번역하는 데만 한 3일 정도 걸릴 정도로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치열했던 이제 그 네. 입사 경쟁이었거든요. 예. 그 이제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네. 합격을 하다 보니까 또 우연히 이제 뭐 좀 그 63빌딩은 사실 그 시금 사업이 많이 발달됐지만 객실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 호텔은 아니니까. 예, 호텔은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 옆자리 근무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특급 호텔에 모였던 조리사들이 63빌딩에서 온 그 요리사를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않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터스 아닌 터스가 있군요. 예. 객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요리 경험도 별로 없고 요리 초년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조리부장 정용우 부장님께서 제 큰 희망과 용기를 많이 주셨고 또 그 기술 습득의 전수의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조리사 꿈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계기가 돼서 지금도 그 큰 그 스승님으로 그러니까요. 마음가짐 하였죠. 네, 실제로 만화책이나 이런 거 보면 요리왕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스승이 이렇게 막 그 위대한 스승이 꼭 제자를 한 네, 분 이렇게 네. 딱 택해서 이렇게 숙련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 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에 뭐또 정용우 그 스승님 말고 또 한 분도 계신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학원에서 예. 저를 직접 데리고 간 그 교수님도 제가 여기서 뭐 진짜요? 이름 밝히기는 뭐하고요. 그분도 큰 스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네. 분들입니다. 또 결국 그래서 63빌딩에서 계속 호텔을 우리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호텔을 다 이렇게 다니십니다. 보면 인터콘티넨탈 호텔, 엘로이 호텔 이렇게 뭐 쟁쟁한 호텔들이 다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에피소드 좀 재밌는 거는 없었습니까? 그 요리를 하다 보면 에피소드는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네, 이제 몇 개만 워낙 풀어주세요.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네. 제가 이제 63빌딩에 빌딩 입사해서 얼마 안 돼서 거기는 이제 소년병 시절이었을 때. 네, 그 이제 63빌딩은 연말 되면은 이제 디너쇼 행사가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한 500명, 600명 정도 이미자 디너쇼 이런 네, 것들. 디너쇼 행사를 하는데 디너쇼 행사에 그 제공할 스프를 끓여서 이제 그 예능장으로 옮기던 중에 네. 몇백 명분의 수프요. 엄청 600명 정도 대량이었겠네요. 됐죠. 그래 한 100리터 정도 안에 들어서 수영하도 예, 될 정도로. 예, 수영 그래서 못하죠. 너무 뜨거워.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카트에 담아서 옮기는데 기둥 모서리에 좀 닿아서 이게 넘어졌어요. 누가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왕철주 예, 명인님께서 예. 스프를 네. 넘어뜨렸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스프 쏟은 거예요. 한 시간 놔두고. 어떡해요? 어떻게 혼나진 않으셨어요? 혼날 그런 경황이 없이 행사를 바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제 3연초가 된 거죠. 네. 어떻게요, 스프 이거 어떻게 뭐. 근데 그때 하셨어요? 당시에도 다이도 선배님들이 그 따로 준비된 좀 스프가 있어서 오뚜기 예, 가져오신 거 아이, 아니죠?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준비된 게 있어서 부랴부랴 이제 그 급히 또 다시 준비해서 이제 행사는 무사히 마무리했는데요. 아 그때 당시에 진짜 어디 뭐 지구문이나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리고 소름이 또 약간 돋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뜨거운 스프를 흘렸을 때 다치지 않았던 게 또. 예, 다행히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예, 다치지는 않았고요. 그게 제일 다행이네요.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화상 입을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3년에는요 사단법인 한국음식관광협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제8대 조리 명인에 지정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의 감정 같은 것들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때 감정 지금 말하면 벅찼죠. 어. 근데 사실 이제 그 조리 명인 선정 기준은 이제 그 현장 경력 20년 이상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이제 20년이요? 네네. 20년. 그리고 이제 또 그 뭐랄까요 조리에 대한 그 본인의 자부심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학과 신념이 있어서 이제 네. 그런 그 요리 쪽에 완전 일정 그 기여를 해야만 선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년. 사실 이제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뭐 명장 명인들이 요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이제 직종 명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또 선정하는 또 식품 명인들이 있고 부처마다 좀 또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이제 분야가 있군요. 예. 각 지자체나 뭐 사단법인에서 명인을 이제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명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명인 되고 난 다음에 참 그 32년 동안 이제 요리를 하면서 네. 지금도 많이 느끼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네. 많은 그 뭐랄까요 요리에 대한 무거운 그 자부심도 생기고 아. 또 본인을 다시 한번 또 성찰해서 되돌아보는 시간 생기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후배들한테 이런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수상 경력도 보니까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각종 요리 경진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한 경력이 많으신데 이런 대회들 하면 저희는 사실 그런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네. 재료를 가지고 뭐 창의적인 음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맛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평가를 당하고 약간 냉장고를 이런 거. 부탁할게 이런 것들. 네네. 예. 그런 실제로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이제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요리대에 좀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국내대에 많이 출전했고요. 근데 2009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요리대에 나갈 작품을 준비를 해서 이제 대회장에 가지고 갔는데 네. 잠깐 자리에 비운 사이에 작품이 없어진 거죠. 누가 먹었나 봐요. 왜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 작품이 워낙 잘 나와서 그런지 예. 작품이 경쟁자가 숨겼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근데 한번 그 대회장에 가면 하루에 한 300명, 400명이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누가 작품이 냄새가 너무 없었어요. 좋아서 못 참고 먹은 거 그래서,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전시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진짜 그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2014년도 이제 그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이제 네네. 그 국제 요리 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 20명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그 대회를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예, 했는데 한 5일 동안 이제 거의 밤잠을 이제 뭐 잠을 못 자고 이제 대회를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대회 마무리하고 이제 귀국하기 전날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 음식이 사실 우리한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향신료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재료가, 예. 또 그쪽 문화가 약간 이슬람 문화여서 일반 식당 가면 뭐 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할랄 음식을 먹죠. 할랄 음식을 먹고 돼지고기 다 네. 취급 많거든요. 예.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 20명에서 이제 우리 음식을 먹고 싶어서 말레이시아 시내를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셨군요. 이제, 예. 그래서 서울 가든이나 식당을 찾았어요. 너무 네. 반갑게. 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 삼겹살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반갑겠다. 예. 외국에서 흔히 먹는 말해- 삼겹살은 정말 네. 매운 나라 그 소주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아이고. 예. 좋아. 20명에서 예.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신없이 차를 걷고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툭 치는 거예요. 네네. 하면서 혹시 왕철주 아니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분이 저랑 옛날 호텔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제 동료인데 그분이 이제 말레이시아 가셔가지고 한식당 운영하면서 대성공을 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렇구나. 너무 반가워서 그래 그분 덕분에 그 비싼 삼겹살도 많이 얻어먹고 저희 20명 그 선수들이 아주 네. 푸짐하게 그냥 피로를 푼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우리나라 사람 특히 또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지 정말 그렇죠. 저는 상상도 네. 못할 네.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꼭 명인님의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저도 너무 명인님도 궁금해요. 이렇게 최현석 셰프처럼
소금 이렇게 뿌리시나요? 뭐 이렇게 뿌리고 막 이렇게. 아직까지 그 정도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훨씬 예. 경력은 뭐 뒤지지 않으십니까? 네. 무슨 요리가 가장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원래 서양 요리를 전공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네. 뭐 서양 요리도 뭐 아시다시피 뭐 이태리도 있고 뭐, 그렇죠. 멕시코 요리도 네. 있고 막 있는데 저는 오. 이제 주로 이제 프랑스 요리를 많이 전공을 했어요. 프랑스식 요리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프랑스 요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뭐 어떤 많이 접하잖아요. 뭐 네. 다이닝 네. 레스토랑 간다든가 뭐 달팽이 호텔, 요리. 예, 달팽이 요리도 중요하죠. 맛있죠. 근데 그 프랑스 요리를 제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우리가 옛날 그 경양식당 가면은 뭐 돈가스도 네네. 팔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아. 이제 서양식 요리를 이제 좀 전공을 했고요. 예. 이제 프랑스 요리를 전공하면서 제가 이제 호텔을 그만두고 이제 한번 기회 있어서 그 한강에 그 식당선 이제 그린 크루즈라는 식당선을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총괄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정말요? 근데 네. 네, 그 공연선인데 그 공연선이 저녁에 하루 이제 일에 잠실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의도 해안에서 다시 잠실로 배 돌아오는 위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선상에 한강 볼수 공연, 있는 그런. 네,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공연다운데 거기에서 이제 나가는 메뉴가 이제 주로 이제 바닷가재 살아있는 바닷가재 하는데 랍스터. 하루에 한 150마리 정도 날마다 공수 받아서 이제 바닷가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공을 했거든요. 강 위에서 먹는 바닷가재 정말. 네, 낭만적이죠. 네. 로맨틱한 요리죠. 그러니까요. 네, 맛있죠. 네, 그래서 살려서 또 내보내주고 싶은 마음 들 거. 저는 지금도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저 바닷가재 요리는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닷가재 요리가 가장 자신 있으신 요리라고 말씀을 뭐 하시는 딱히 거죠? 뭐 모든 요리가 다 중요하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바닷가재 요리할 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 개발 중이신 요리도 있을 것 같아요. 명희님 정도 되면 이제 요리가 기존에 있던 기성의 요리 말고 좀 이렇게 새로운 경지의 요리를 창조하신다거나. 창의적인 요리. 예. 그 요즘 이제 요리 개발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텔레비전에서도 요리 연구가들 많이 활동도 하시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요리를 막연한 요리를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요리와 건강을 같이 매칭을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요리를 줄 때 먹는 고객은 자기 가족이라는 신념을 가지면 정확한 요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한식 세계화가 지금 이제 좀 많이 되고 있죠. 예. 예. 한동안 잘 진행되다가 네. 지금 이제 약간 주춤하는 약간 상태인데 주춤하고 있죠. 예. 왜냐면 우리 한식 세계화를 그 기초해서 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음식을 좀 개발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건강 식단을 해서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우리가 장수 시대에 좀 더 이렇게 이제 수명이 길한 네. 세대에 왔기 때문에 그런 메뉴를 개발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약간 네네네. 그런 예. 요리를. 네. 과거 현재의 만남.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도 이제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 그랜드 컨벤션 센터 개장 시에 뭐 당시 센터 대표님과 약속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2011년도에 이제 그 이제 그랜드 컨벤션 센터를 이제 개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장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저희 대표님 사실 이제 이런 음식 외식 서비스 쪽은 이제 잘 모르신 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님께 원재료 값을 좀 아끼지 말자. 다시 말하면 좋은 식재료를 활용해서 좋은 음식 식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자. 뭐 당장 뭐 조금 이문이 적게 남더라도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한테 좀 이제 의뢰를 했었죠. 했는데 제 대표님도 흔쾌히 그걸 또 그게 좋은 영업 방침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현재 그 원칙은 지키고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저희 업장에 이제 1년에 방문객이 한 10만 명 넘거든요. 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예, 그랜드 컨벤션. 넘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들 딱 별도 이렇게 이제 우리 그 회사 홍보를 안 틀어도 음식에 대한 그 고객 만족도가 그러니까요. 높아서 구전으로 너무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홍보가 돼서 지금도 이렇게 영업이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뭐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가니까 일단은 네.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식재료 값을 아끼지 않고 쓰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약간 사업가적 마인드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었는데 워낙 명희님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좀 관철시킬 수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9년 동안 영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그랜드 컴패션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하나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일주일에 이제 직접 100여 명의 한 시식자들한테 설명을 나와서 하신다고요. 총주방장이신데 네, 네. 약간 좀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식 손님에게 음식 설명한 건요. 네. 일종 업무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음식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서 음식을 판매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네. 뭐랄까요, 그 손님들한테 그게 함으로써 신뢰 구축이 돼서 예. 더 이제 믿음이 많이 가고, 또 어떤 고객들은 이제 주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늘 음식 먹었는데 뭐가 좀 다른 메뉴를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자기는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못 먹는데 뭐 해산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메모해놨다가 그분 행사 때 그걸 또 관철시키고 정말요? 예, 그렇게 해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이렇게 명희님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케어를 받으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정말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때 그럼 가셨을 때 명희님께서 상의를 아니요. 하셨어요? 저는 명희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고요. 저는 이제 그냥 손님이었었고, 명희님은 뭐 어디서 뭐 컨트롤하고 계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대본에 없는 거. 죄송합니다. 당황하게 되니까요. 네, 이제 또 제자 양성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지금 뭐 따로 이렇게 뭐 눈여겨보는 제자나 이렇게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있는 특별한 제자분이 계신가요? 사실 이제 요리 직종이 이게 사실 이제 쉬운 직종은 아닙니다. 근데 저 유일한 재산은 저는 이제 현재 같이 우리 근무한 우리 조리부 스태프들이 뭐 19년, 15년, 뭐 작게는 12년 같이 근무한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뭐 정보 공유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레시피하고 생활에 대야만 이제 일정된 음식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한 30년 동안 모아놨던 레시피를 뭐 진짜 제 제자가 생일이면 제가 USB를 담아서 그걸 뭐 선물로 준다든가. 그게 재산 진짜로.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멋있네요. 그렇게 한다는 게 뭐 자기 모든 걸 다 지식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또 열심히 하고요. 또 성공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명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있는데 후학 양성에도 이제 위치가 위치니만큼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요리를 배우려는 분들한테도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네. 요리에 관련돼서 요즘 요리가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요리 관련 강좌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이모작 지원센터에서요. 은퇴 후에 요리의 필요성을 느낀 5060 중장년층 남성 24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제3기 이모작 아버지 요리 교실을 개강했다고 합니다. 10주 동안 한식 전통 요리, 뭐 잡채나 너비아니구이 같은 것들, 그리고 한식 응용 요리, 홍합밥, 보쌈과 무김치, 맛있겠네요. 그리고 밑반찬류, 고추장 멸치무침이나 해물 순두부찌개 같은 것들, 이런 요리들을 배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1, 2기가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3기 교육생까지 이번에 모집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뭐 4기, 5기 쭉쭉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대구에 살고 계시지만 한번 여기 지원해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버님한테 잡채해달라고 하시려고. 네, 예. 아빠 잡채해서 보고 있죠? 해주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명희님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는지 또 여쭤보고 후배들한테건 네. 아니면 요리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들한테건 명인의 네. 입장에서 좀 하실 말씀 네, 있으실 것 여태까지 같아요. 인생을 예. 살아오시면서 가장 느꼈던 점 뭐 이러던 거. 요즘 이제 먹방이나 이제 쿡바에서 이제 그 요리 관련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이 많죠. 돼요. 그 이제 지금 이제
뭐 중고등학교 저 직업 진로를 가면서 학생들 만나다 보면 현재 뭐 조리사가 되겠다는 게 10위 안에 굉장히 많아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셰프가 근데 되겠다.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중장년층들 뭐 요즘에 명태도 빨라지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마땅히 할 직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식당 운영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치킨집이나 이런 예, 것들도. 근데 예. 좀 전문 지식이 좀 수반돼야만이 뭐 이렇게 이제 식당업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사실 자영업 한다는 게 지금 성공률이 10%도 안 되거든요. 자영업 예. 성공률이. 그리고 그렇죠. 이제 1년 안에 뭐 도산하는 게 한 50% 네, 넘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쪽에 좀 정확한 정보하고 좀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이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셨는데 앞으로 명희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요리 뭐 개발도 열심히 하지만요. 또 재능 기부를 좀 통해서 후학 양성에 좀 좋은 양질의 요리사들이 좀 배출될 수 있도록 방송 많이 출연 계획은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같은. 부탁할게요. 방송 출연은 네. 너무 나가면 상업화가 될 것 같아서 아, 역시 명희님. 예. 정도만을 고를 수 네. 있다는 그런. 그래서 네.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주방에만 이제 딱 예. 있으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철주 명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